더불어 함께 웃음을 나누는 김웅수 배우 토크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보령시장신문사가 주관을 하고 방송 송출용으로 지역에 뜻 있는 분들과 또 의미 있는 분들이 함께 보령을 웃음을 주고 시민들한테 기쁨을 주고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선거법에는 저촉이 안 되게 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걸로 하고, 진행을 맡으실 먼저 우리 김웅수 배우님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그 네 분 패널분들을 모시고 보령 시민과 더불어 웃음을 나누는 김웅수의 토크쇼라는 타이틀로 재밌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한번 그 패널 네 분을 소개하고 자리 배치를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소개는 나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출연해 주신 이수유 전 보령 시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귀왕 죄송합니다. 김기용 후보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귀왕 도지사 후보님이십니다. 제가 더 나이가 많습니까? 우리 최 후보님보다? 네. 조금 많아요? 얼굴이 좀 들어 보이세요. 우리 복귀왕 후보님. 제 눈에는 저보다 형같이 보이는데. 복귀왕입니다. 저는 사실 우리 최 변호사님이 복귀왕 후보님보다 많은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뭐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아닙니다만. 예. 하여튼 네 분 모시고 재밌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우선 자리에 앉으시고요. 질문은 저도 오늘 처음 받았습니다. 네 분은 제가 무슨 질문을 할지 전혀 지금 모르고 계십니다. 저도 지금 처음 받았습니다. 질문지를. 질문의 내용은 네 분께 개인 질문 2개, 그리고 공통 질문 3개, 그래서 총 5개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복귀왕 전 아산시장님 질문입니다. 혹시 저 보령에 대한 뭐 추억이나 뭐 나쁜 기억이 있으신지요? 해수욕장에서 누구한테 맞았다든지. 그 대천 해수욕장 그러면 여름철에 한 번씩 갔다 오는, 그래서 대천 해수욕장 갔다 왔다라고 하는 게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온양이었죠. 온양 사람들의 온양이죠. 아무튼 큰 자랑거리였어요. 제 사촌도 제 작은아버지 따라서, 작은아버지가 이제 뭐 라이온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셨으니까 회원들하고 같이 갔다 왔다. 아, 얼마나 부러운지. 그래서 대천 해수욕장 그러면 저한테는 야,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바다에서 여름에 수영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부러웠던 그런 곳이 바로 대천이었어요. 아산은 바다가 없나요? 저희는 이제 그 인주에 갯벌이 있는데 수영을 할 만한 이런 곳은 아니고요. 거기도 좋던데. 이제 저희는 상대적으로 내륙 쪽이라 청양하고 붙어있는 쪽, 공주하고 붙어있는 쪽이 이제 저희 그 고향 마을이라서 바다는 좀 철들어서 까불러 올 때 이제 그때 정와봤습니다. 그러면 공주 시민이 되실 뻔 하셨네요. 자칫 잘못하면 그쪽으로 갈 뻔도 했죠.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보령에 대해서 무슨 나쁜 기억이나 이런 건 없으시다. 예, 그리고 나서 보령 그러면 이제 그 모드. 모드 그래서 야, 참 좋다. 세계적인 여러 축제들이 있는데 그런 세계적인 축제에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우리나라의 지역 축제. 그러면 저는 단연 모드 축제라고 생각하고요. 뭐 세계적인 이벤트로 성공했죠. 모드 축제. 제가 아산시장으로 하면서 사실 이러저러한 제자랑도 하고 그랬는데 축제만큼은 워낙 모드 축제가 잘 되고 있으니까 감히 아산 지역에 있는 축제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만큼 제일 부럽고 같이 한번 뒹굴고 싶고, 요즘 배가 나와가지고 좀 창피하니까 그게 좀 아까 보니까 뭐 별로 그렇게
나오신 것 같지는 않던데. 힘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저 이시우 전 시장님, 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야 우수야, 그 이시우 그분은 올해 연세가 정확하게 몇 살이시냐? 예, 김동일 시장님과는 몇 살 차이세요? 네. 김동일 시장하고는 한 달 차이인데요. 시장님이 한 살 어리신 거죠? 제가 의입니다. 아우. 네. 나이를 좀 아까도 순서대로 네.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참 세월이 빠르군요. 전광석과 같네요. 네, 참 김동일 물음을 주신 대로 김동일 현 시장하고는 제가 한 살 차이인데 6.13 지방선거가 끝난 7월 달에는 제가 지금 현재 69세니까 그때는 70세 되겠죠. 예. 예, 지금 묻는 거에 대해서 제가 참 말씀드리죠. 예. 혹자는 주변에서 김동일 시장하고 저하고 나이가 좀 많이 차이 나는 걸 그렇게 알고 있는 것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 제가 정치 활동을 이제 39년 됐습니다. 제가 39년 되다 보니까 김동일 시장은 그 당시에 공직자로서는 아마 제가 볼 때 한 8급 정도 되지 않았을까? 예. 그 이제 아직도 이시우가 언제 때냐? 언제 때 네. 이시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저 가진 시련도 많이 겪고 저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자님 예. 한 살 차이입니다. 한 살 차시네요. 아니 개인적으로 제가 동대구에 잘 가는 사우나가 있는데요. 아니 제가 불과 한 일주일 전인 것 같은데요. 사우나를 갔는데 거기 사우나에 계신 모든 분들이 어느 한 분한테 계속 온탕에 계시는데 인사를 안 한 거예요. 그래갖고 저만 인사를 안 하니까 제가 좀 어느 분인데 지금 인사를 하고 계시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이발소 분한테 살짝 물어봤어요. 저분 누구신데 저렇게 다 인사들을 하시냐고. 혹시 동네 건달 대빵 뭐 이렇게. 이시우 전 시장이 잠깐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탕에 앉아 계신데 그래갖고 이제 전에 보령 시장 하실 때 그때 저는 얼굴밖에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라고 제가 좀 인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살 차이 납니다. 예, 나이가 뭘 중요하겠습니까? 다음 우리 김기호 후보님 질문입니다. 요즘 아주 인기가 급상승하는 것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는지. 감사합니다. 왜 김기호님이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오랫동안 지역에 거주하고 또 특히 지난 4년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복지관이나 무료 배식소, 효남센터, 자원봉사 복지관 많은 곳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한편으로는 측은하고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거 하고요. 다녀보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 식사도 못 하시지만 특히 그 많은 분들이 아프면서도 긴급한 위기 상황에 큰 병원으로 가야 하는 그런 부담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병원 유치라는 것을 제가 기치를 걸고 지금 모든 정책 생명을 걸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공약을 통해서 실천하겠다 하다 보니까 네. 어르신들께서 그래 너 한번 이제 할 나이도 됐고 네. 열심히 해봐라 응원해 줄게 아마 그래서 많이 인기가 올라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한 마음이고요. 더 낮은 자세로 어르신들께 봉사하는 그런 마음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신옥동에 집이 있는데요. 저도 제일 좀 안타까운 부분이 몸이 아팠을 때 갈만한 의료시설이 좀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저희 제 집 앞에 사는 제 후배도 지부에 가서 일을 하다가 떨어졌는데 갈 병원이 없어서 천안까지 가고 이러고 그래가지고 아주 저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보령에 정말 대학병원 수준의 병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혹자는 그 염려하시는 뜻에서 뭐 인구가 얼마가 안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 의견을 모으고 또 최종적으로 충남대학교 병원장인 송민호 원장이 제 중학교 동기동창입니다. 찾아가서 많은 시간을 할애받아서 그 가능성에 대한 타진, 인구가 절대 그게 아니다. 우리 보령에는 의료원이 없고 주변에 공주, 홍성, 서산, 천안에는 의료원이 있는데 우리는 응급센터가 구축이 안 됐다. 그런 비용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또 최근에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종성 회장님께서 타계하셨는데 그 위급한 상황에 정말 대학병원이 있었더라면은 그분을 살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최근에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헬기를 타고 갔지만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을 생각을 해봤고요. 한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귀한데 돈을 떠나서 어떤 경제적인 손실을 우리가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대학병원은 있어야 된다. 어느 분이 시장이 되더라도 그건 꼭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송민호 원장께서 고향에 대한 애틋한 정을 갖고 있었고 이 대학병원은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가능하고 보령시장의 의지와 능력과 노력이 있고 또 정부의 지원이 있고 우리 복기왕 후보님께서 도지사가 되면은 더더욱이 큰 힘을 받아서 우리 보령에 대학병원이 생길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기호 후보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최진복 후보님. 유일하게 좀 보령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예. 저도 보령에서 변호사를 하시는 분은 처음 뵀는데 사무실 유집이나 나옵니까? 예, 제가 사실은 잘 되면은 안 되죠. 왜냐하면은 제가 잘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보령 시민들의 분쟁이 많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분쟁이 많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쩔 수 없이 분쟁이 있는 거고 그거를 얼마나 잘 조율을 하고 원만하게 잘 해결을 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제 나름대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대로 이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변호사 수도 잘 아시겠지만 많이 배출이 되잖아요. 예. 많이 배출이 되고 인구 수도 많이 이제 요새는 줄고 하는데 저만 잘 되면은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령에서 잘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보령 시민들이 많이 사랑을 해주셔서 지금까지 이제 직원들 급여 밀리지 않았고 그리고 살림하는데 지장은 없었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실 유집이 나오고 직원분들 월급 드리고 세금도 잘 내고 있고요. 적절한 아니시다. 이걸 간단히 줄여 얘기하면 먹고 살만 합니다. 이런. 아니 그러니까 이제 크게 먹고 살만 하신 것 같지는 않고 왜 그러냐면 예, 맞습니다. 얼굴이 좀 들어 보이시는 거 보시면은 저같이 좀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계속 그렇죠. 인간의 이게 욕망 때문에 다 발생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다시 복기왕 후보님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시우 전 시장님, 저하고 누가 더 나이가 들어 보이십니까? 제가요. 무모한 겨루기를 이렇게. 아니요. 저는 맨 처음에 우리 복기왕 후보님을 뵀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 김은수 씨보다 복기왕 후보님이 선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럴 리가 있나? 그래가지고 얼른 나가가지고 복도에 나가지고 인터넷을 조사해보니까 저보다 한참 어려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좀 연세가 좀 들어 보이신다. 그 말씀 자주 들으시죠?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담배를 피는데 고등학생이 버릇없이 담배 핀다고 할 정도로
당시만 해도 네. 저 식스팩에 이 좋은 몸을 갖고 있었고 얼굴도 동안이었는데 정치가 사람을 요 모양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를 뭐하러 하십니까? 그러게 말해요. 제가 힘들다 그러면 저희 아내가 누가 시켰어? 지가 좋아서 하는 거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36살에 국회의원을 도전하는데 워낙 어렸잖아요. 근데 덩치가 좀 있으면 상대적으로 조금 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체중을 늘리다가 그게 딱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예. 뭐 지금 보기 좋으신데요. 아유 그 말씀에 속아가지고 제가 계속 이렇게 있는데요. 옛날에는 동안이란 말 들었는데 지금은 우선 뭐 좀 이렇게 체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 저 응수형보다는 제가 막내죠. 막내. 아유, 전 시장님 저 몇으로 보십니까? 그래. 복수장보다 조금 더 선배로 보이고. 감사합니다. 자, 목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한 번 하시고 아산시 시장을 2번 연임하셨잖아요. 조금 네. 전에 말씀하셨는데 뭐가 그렇게 정치가 좋으신지 뭔가 더 큰 꿈이 있으십니까? 글쎄요. 우리 최 변호사님 정치 왜 시작하려고 하십니까? 저는 이제 보령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지 않았으면은 정치에는 입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정치적인 사람도 아니고 크게 이제 뭐 정치에 많은 관심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데 네. 보령에 있어 가면서 변호사 생활을 하고 또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보통 변호사 사무실이 법원 앞에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민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많이 접촉하는 빈도라든가 이런 게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건에만 집중을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보령에 있다 보니까 이제 사건에 집중도 하지만은 많은 시민들을 또 만나고 또 자연스럽게 정치 주변에 이제 우리 시장님도 계시지만은 항시 이제 시장님 재임 시절에 또 이제 시장님하고 만나서 이것저것 또 임명장도 받기도 하고 옆에 계신 우리 이제 김교 후보님께서도 뭐 개인적으로는 제 형님 주의 한번 주실래요? 너무 발언 시간이 길어. 그래. 아니 뭐 직업이 네. 직업이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시는 게 직업이신데. 네, 그러니까 또 하세요. 재밌으면 정치인들과 많이 접하고 또 정치적인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보령에서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듣고 그래가면서 많이 이제 평소에 고민을 했죠. 이게 그럼 최진복 보령에서 변호사님은 저하고 한 3년 이렇게 같이 만나시고 그러시면 또 배우하신다고 그러시겠네. 그거는 안 할 것 같아요. 배우. 얼굴이 배우상이에요. 배우하시는 거 잘하실 것 같아요. 진짜로요? 예. 그러면 뭐 그렇게 말씀하면 늦었지만은 도전을 한번 뭐 해볼까요? 제가 이제 뭐 사적으로도 한번 여쭙고 싶었는데 왜 정치하려고 하느냐? 저보고 왜 정치를 그렇게 일찍 시작했느냐? 저는 얼마 전에 이제 1987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당시에 이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고 하다 보니까 대학 졸업한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그 당시 학생운동의 지도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재야 시민단체 활동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치권으로 젊은 피 수혈 이런 형태로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좀 이른 나이에 정치를 시작했는데 맨 첫 번째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야기하는 사람 사는 세상,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우리나라의 통일 이런 큰 어떤 그 시대적 가치들과 더불어서 제가 국회의원 출마할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도전했던 지역주의 장벽을 깨는 것 그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산시장에 도전할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당시에 서울시장 이명박을 비롯해서 각 시장 군수들이 모두가 다 정치적 상대방이었어요. 제가 잠시 국회의원 하는 동안 아산시에 시의원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역 생활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정치의 출발이겠다 싶어서 시장에 도전을 했고 그 시장의 8년의 경험을 통해서
2018년 우리 대통령이 개헌안을 냈잖아요. 예.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분권을 하겠다는 거예요.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권한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겠다. 결국 대통령의 권한을 시도지사와 또 시장군수에게 나눠주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시장으로 있는 동안 가장 목말랐던 것이 왜 이렇게 쓸데없는 권한을 도지사가 가지고 있고 장관이 가지고 있을까? 네.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어떤 벼슬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 아니고 이 시대에 분권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제가 시장으로서의 2번 경험을 살려서 도를 중심으로 한 행정이 아니라 시군을 중심으로 한 행정을 만드는 내 첫발이 이번 민선 7기 그 지도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 정신을 실현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개인의 더 큰 야망 글쎄요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마음대로 뭐 술도 못 먹고 거리에 침도 못 뱉고 화나도 뭐 성질도 제대로 못 부리고 너무 불편한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 후배들이 왜 형님은 그렇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십니까? 저는 그냥 일반의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치만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한테도 자네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너희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정치밖에 없다. 정치적인 제도. 고로 제발 투표해라. 투표해라. 네. 장폴 주아리의 말대로 나는 투표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네. 우리 저도 한 말씀 해볼게요. 며칠 전에 지난 장인가 문화유전당 앞에서 우리 향철이 축사농가 새롭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와서 데모를 했어요. 시위를 했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나가서 마이크를 붙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누가 허가를 해줬고 현재 또 누가 해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지도자들은 또 우리 시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고민하는 모습을 갖고 저 김교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저한테 우리 시민들의 힘을 준다면은 진정성을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정치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정성을 갖지 않고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서지 못했고 인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모르고 시위하는 현장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민과 함께 이것을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정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이시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 중에 29년 하셨다고 그랬죠? 정치? 30년. 죄송합니다. 30년. 정당 활동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많은 또 시련, 역경 겪으셨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역의원 2번, 민선 보령 시장 2번 역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주 감회가 남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 감회의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1978년 박정희 정권이 영구 집권을 획책했던 그런 참 암울했던 시대죠. 이 땅에 민주화를 위해서 정말 참 이른 나이에 발을 디뎠죠. 1978년부터 정당에 참여하다 보니까 벌써 39년 됐습니다. 물론 참 부족함도 많았습니다만은 참 보람도 많이 얻었습니다. 앞에서 사회자께서 언급했듯이 일정한 경력입니다만 1988년도 제13대 국회에 출마해서 부덕원석치로 제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걸 교훈으로 이어서 1991년도 지방자치제가 부활돼서 충청남도 의회 재선 의원으로 눈부시게 의정활동을 해왔으며 물론 제 자랑은 결코 아닙니다. 무릇 누구나 시민들이 뽑아준 선택된 우리 복귀한 우리 예비 후보님도 똑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당선시켜준 모든 선출직들은 무엇으로 시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보답해야 되느냐. 이것은
제 차량이나 충청남도 도청 공무원은 물론 도청에 출입했던 각 언론사 언론인들, 또 도청에 출입하는 각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매년 한 차례씩 의정활동 모범적으로 누가 잘하느냐 선정을 합니다. 예. 제가 의정활동 7년 동안 대천 출신, 보령 출신 이시우 도의원이 가장 베스트 1 의원으로 이 자리에 전윤수 전 부시장 도청의 서기관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거시지 않으죠. 이것이 바로 내가 뽑아준 일꾼이 정말 제대로 눈부시게 활동하는구나, 이렇게 시민들께서 참 인정을 해주셔서 그 이어서 민선 보령시장 2차례 역임했습니다. 저에게는 이번 6.13 선거를 즈음해서 이 자리에 참 이 지역의 향후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함께 했네요. 누구보다도 경륜과 경험이 있습니다. 그동안 터득한 지혜를 모아서 힘차게 앞으로 내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장이 되셔서 어떻게 하면은 나한테 표를 주신 그 시민들을 위한 그 선정을 베푸느냐, 그게 이제 시장님 할 일이시겠죠. 근데 시민들이 시장님 참 잘하신다, 그렇게 칭찬 받으셨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으시죠, 그래도? 예, 참 물론 아무리 잘해도 예, 지지자도 있고 예, 반대자도 있습니다. 예. 참 옆에 내가 평소 아끼는 이번에 보령시장 예비 후보 두 분도 내가 아끼는 후배들 있네요. 그러나 공직선거에는 처음으로 아마 선택받아본 기회가 없으셨죠? 최 변호사? 그렇죠. 아주 참 출중한 능력을 갖춘 후배인데 공직선거에는 처음 이번에 대표이기 때문에 당선된 기회도 없었군요. 낙선된 기회가 없었죠. 김기호 후보는 몇 번, 이번 다섯 번째 도전한다고 하던데 아마 본선에 직접 출마했었던 것은 한 번이었을 겁니다. 그 외에는 시장을 출마하고 해서 꿈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당내 경선을 해서 뜻을 못 이뤘거나 또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건이 미치지 못해서 출마했던 계기도 있었는데 아마 복귀한 도지사 예비 후보님, 참 저와 같이 국회의원 한 번, 시장 2번 했습니다만 그게 거저된 겁니까? 많은 시련, 고난, 역경 없이 오늘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사회자님, 일천년 경력이지만 저도 수많은 역경, 고난, 시련도 많이 겪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저를 선택해 준 시민들한테 우리 유권자들은요, 되돌아봐야 됩니다. 유권자들이 믿고 뽑았는데 후회를 하는 다시 악순환을 거듭했습니다. 이제 많이 민도도 성숙이기 때문에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물론 저나 김기호 예비 후보, 또 지진복 예비 후보, 복귀왕 도지사 예비 후보님도 지금 본선 확정된 후보가 아니고 예비 후보 신분으로서 지금 사실 오늘 여러 가지가 물음을 주신다 하더라도 조금 조심스럽네요. 우선 당내 경선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모범을 보이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이순천 씨는 건강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 비결이 사우나? 감사합니다. 우리 저 김기호 후보님 두 번째 질문. 네. 가훈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수신 제가라고 하셨잖아요. 네.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역시 가정을 잘 다스려야 남자들이 밖에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김기호님은 일과 가정 중에 어느 것을 더 사랑하시는지, 지난 4년간 봉사활동을 통하여 무엇을 얻고 어떤 지혜를 터득했는지 궁금합니다.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으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실은 가정을 더 아끼고 사랑하고 아내와 자녀한테 또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는데 늘 불효하는 자식이고요. 또 나쁜 아빠가 아닌가, 또 나쁜 남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4년 전에 우리 이시우 전 시장님 또 제가 평소 존경하고 과거에 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보령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헌신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경선에 져서 와서 승복을 했고요. 또 따로 만났을 때 내가 각서는 못 쓰지만 더 이상의 뜻이 미래가 더 이상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했더니 유세 지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3일 동안 그 피멍든 가슴을 안고 매일같이 우리 이시우 전 시장님 3선 해달라고 저 응원했습니다. 당시 우리 이시우 전 시장께서는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매일같이 4년 뒤에 벽보 안 붙이겠다. 이렇게 우리 시민들께 약속했습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께서 이시우 시장님 오면 소신과 원칙이 있는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다만 저 김기호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많은 능력이 좀 약했던가 봅니다. 그러나 저 지금 도전을 5번째 하면서 2006년, 10년 2010년에는 본선에 나와서 참 감사하게도 많은 표를 받았지만 낙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8년도에는 국회의원도 한번 도전해 봤었습니다. 또 컷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이 자리에서 경선에 졌고요. 2018년 5번째 선거에 도전합니다. 제가 고향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기대를 가지고 살아왔고요. 또 지난 4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제가 표를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저분들의 마음을 얻어야만 되는구나. 묵묵히 어떤 분들은 왜 그 봉사를 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만 오라고. 그만 와도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저 김교에 대해서 애틋한 사랑이 있고 또 내 부모님을 모시겠다는 그런 각오로 대학병원을 유치하겠다. 또 우리 보령 주변에 청양군 3만, 부여 7만, 서천 6만, 태안 6만. 이제 앞으로 14.1km에 이제 우리 원산도와 안면도 보령과 연결이 될 텐데 10분 대 15분 때면 다 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어르신들께 사랑을 하신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이시우 전 시장님께서 저와 같이 하지만 제가 오늘 이런 말씀들을 좀 과하게 드렸나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진실을 알고 또 우리 시민들의 판단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감히 드렸다 하고요. 혹시 우리 이전 씨께 불편하셨다면은 제가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사회자님께서 묻는 거에 대한 제가 답만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김기호 예비 후보께서 지난 4년 전에 있었던 그런 사례를 좀 언급을 하는데 매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전에는 물론 우리 시민들께서 충분히 제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셔야 됩니다. 무릇 공직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이 사회자는 표현이 조금 점잖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정치인은 자신이 뱉은 말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4년 후에는 벽보를 안 입붙이겠다 이렇게 아마 김기호 예비후보께서 언급을 했는데 당시 제가 시장을 2번 하고 3선에 실패했습니다. 지금 제도적으로는 단체장은 기왕 예비후보님 자체단체장은 연속 3번 하면 다시 출마할 수 없죠. 네, 저는 재선 시장을 했다 하더라도 연이어서 시장을 2번 한 게 아니고 1번 하고 시민과의 약속, 당시 신준희 후보입니다. 저와의 그 선배 후보와의 관계가 있어서 제가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민들이 저를 시장으로 선택해 주신다면 현직 시장 신분으로 다시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출마를 안 했었습니다. 4년 텀을 두고 쉬고 다시 4년 후에 시민들이
이시훈 자신이 한 이야기를 지키는구나. 다시 저를 두 번째 시장으로 선택해 주셨는데, 물론 저는 삼선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다시 한번 또 시민들이 저를 일꾼으로 선택해 준다 하더라도 세 번째 시장은 당선된 망정 연이어 삼선의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그러나 지난 4년 전에 시장을 다시 한번 뽑아주신다면 그래도 삼선은 시장으로서 4년 후에는 이제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지 않을 것이고 벽보를 붙일 일이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물론 제가 당선됐다면 당연히 불출마했을 겁니다.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부덕의 소치로 지난 4년 전에 뜻을 못 이루고 낙선했습니다. 예. 이게 벌써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날 살아온 그 40년 세월 되돌아보면 제가 헛 얘기를 뒤집거나 약속을 깨본 사실이 없었다. 정말 시련과 역경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참으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정말 그래도 보람이 있었던 세월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기호 후보께서 조금 오해가 있었는데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호 의원님 이해하셨죠? 예,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초등학생들도요, 예를 들어서 나 다음에 당선되면 안 나올 거야 하는 거하고 다음에 벽보를 붙이지 않겠다는 거하고는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예. 예. 이 문제 가지고 저는 논란이 있어서는 안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뭐 김기호 의원님 아니 저한테 물으셨잖아요. 진행을 아니 우리 사회자께서 물어보셨으니까 저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약속은 사실 없다 그 얘기. 그러면 뭐 두 분 말씀을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저한테 말씀을 주셨으니까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약속이라면 여러분 신준희 시장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사회자가 줬는데 저한테. 그럼 김기호 후보님 말씀을 예. 간략하게. 지금 뭐 저한테 말씀을 할 기회를 주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듣는 거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은 달리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말하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또 저와 연경해서 만난 우리 시장님 또 저를 안내했던 김지덕 지금 도예비 후보 최유찬 전 농협지부장님 앞에서 아까 한 말씀을 녹화했으니까 이따 보시면 알 겁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께서 매일같이 어느 현장에 가서도 유세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은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전 시장님께서는 달리 얘기하셨다. 그리고 삼선하고 연속 안 나오는 것은 다 합니다. 근데 한 번 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 지키고 또 한 번 하시고 내가 당선되면 안 나오겠다. 내가 떨어지면 나오겠다는 분명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벽보를 안 붙이겠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과의 저는 약속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도왔고 우리 시민들은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고 다니던 그 많은 그 관계자들이 저한테 다음에 김기호도 도와줄게 열심히 해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인들도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거짓이나 허위로 한다면은 법적 책임도 저는 질 각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증거를 제시하고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기호 후보님 5번째 도전 하나 묻겠습니다. 왜 몇 번째 도전하지 할 만큼 실패를 거듭했는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물론 저는 국회의원 낙선되고 지난 4년 전에 3선에 실패했습니다. 저의 부덕은 소치였습니다. 결코 이 보령시장의 자리가 간단치 않습니다. 몇 번 도전해서 동정을 얻어가지고 당선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전 이번에 분명 경선을 통해서 김기호 예비 후보가 주장하는 대로 이시호 예비 후보가 4년 전 있었던 문제 자 떳떳하게 심판받겠습니다. 저는 약속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제가 뭐 부족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김기호 의원님 그만. 아니 지금 얘기 계속 하시니까 저도 해야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자 권한으로 두 분. 저는 여러 번 도전한 것을 저는 부끄러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얘기하셨으니까 끝내셔야죠. 저는 부끄러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저 김교가 부족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고요. 그것이 부족하다, 모자라다 저는 생각하지 않고 부끄러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께 능력이 좀 모자라고 부족했던 부분을 더 채워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 도전이란 표현이지 제가 출마해서 낙선했다는 것도 아니고요. 아까 처음에는 좋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보고 여러 번 고생했다.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서는 4년 전에 있었던 문제, 사실이 아닌 거를 언급할 자리가 아닙니다.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최진복 고모님, 보령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뭐 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았던 점도 있고 나빴던 점도 있고. 근데 이제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최진복이라는 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게 가장 궁금하다. 그래서 변호사 일을 하시면서 좋았던 일, 나빴던 점, 그리고 최진복은 누군지. 좋았던 점, 나빴던 점. 이제 보령시에서 변호사 생활을 해가면서 좋은 것은 보령의 제1호 변호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저로서는 참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게 또 부담도 되시죠, 사실. 예, 그렇죠. 그런데 잘해야 된다. 그만치 제가 이제 그 보령에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을 했던 첫 번째 동기는 이렇게 홍성 관할에서는 지금은 이제 내포가 생겨서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보령이 사건이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제 예를 들어서 홍성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절반이 보령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진짜요?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고 홍성 관할에서는 제일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령에 왜 사건들이 제일 많은데 이제 법원은 홍성에가 있고 변호사 사무실이 하나도 여기에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사실은 일이 변호사라는 게 이제 그 서비스 업종이거든요. 사실은 법률 서비스, 법률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인데 서비스 업종이면은 수요가 있는 곳에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보령이 고향이고 제 선산이 이제 저 은포리에 있습니다. 제 고조부가 제가 이제 제 동생하고 제 명의로 돼 있는 선산에 고조부까지 계시고 또 송악리에 이제 고조부 이상의 이제 주상들이 계신데 이제 주상 때부터 이제 아마 이제 언제부터 이 보령에 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제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령에서 이렇게 출생을 했고 고등학교까지 마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령에서 변호사 개업을 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남들이 하지 못하고 제가 먼저 한 일 그리고 보령을 해서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보령 제1호 변호사 그것이 제일 자랑스럽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변호사를 해서 결국은 내 고향에서 내가 우리 고향 주민들을 위해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게 좋겠다. 그 대의명분하고 뭐 지금 뭐 정치를 하시겠다. 그 대의명분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잘하시고 그게 좋은 점이면서도 나쁜 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 이제 우리 복귀한 도지사 예비 후보님이나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기영님, 우리 김교 예비 후보님이나 제가 이 길을 가면서 사실은 존경스럽습니다. 정치인 존경을 제가 더 하게 됐는데 참 힘든 길이구나. 남들이 이제 왜 그렇게 힘든 일을 가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깊이 있게 제가 이제 듣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선 가봤는데 참 이게 자기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없고 네. 또 이제 뭔가 이렇게 또 공직 선거에서 되지 않으면 또 굉장히 오랫동안 또 이제 야인으로 생활을 해야 되고 또 뜻이 있다고 한다면 또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네. 그게 이제 누가 도와주지는 않아가면서 자기의 삶과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가정이라는 부분을 또 희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힘든 길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북교양 예비 후보님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제가 존경하는 이유는 학생 때부터 또 이제 어떤 공익을 위해서 또 그 시대의 고민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네.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또 정치에 투신을 했고 또 성공적으로 또 시민들과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성공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정치인으로도.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예비 후보님하고는 사실은 나이 차이는 요만큼밖에 나진 않지만은 많이 존경을 하고요. 저도 여기 보령에 있어가면서 아까 이제 좋은 점이면서도 나쁜 점이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참 평안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보령에 있어가면서 네. 느낀 거는 이렇게 너무 많은 시민들하고 많이 이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 보령에서 내가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또 보령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내가 또 이제 변호사로서 생활하는 수도 있지만은 또 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큰 봉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턱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발을 들여놨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러셨구나. 굉장히 힘들고 지금도 많이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왜 배우를 하시냐고, 왜 배우를 하냐고. 저는 뭐 어떤 그런 큰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그런 그 대의명분보다 나는 내가 배우를 하는 게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배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연극을 오래 했는데 연극할 때 개런티가 1년에 100만 원도 안 됐어요. 근데 아무런 불만이 없었어요. 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근데 무명 시절이 길죠. 근데 저는 하나도 불만이 없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된다. 근데 여러분들도 여기 네 분 패널분들도 이제 내가 좋아서 정치를 하시겠지만 저는 이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돈까지 벌겠다. 명예도 얻겠다. 이건 욕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명예를 얻고 돈을 벌고 싶으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네.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죠? 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여기 우리 전부 5명, 그러니까 4분 말씀을 들어보면은 역시 배우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잡는 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도 이 정도면 충분히 연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반응이 너무 썰렁해요. 정말 참 피눈물이 나죠. 물론 김기 후보님 같은 경우는 이제 5번 대도전이시니까 그 3번이 얼마겠어요. 그 남의 마음을 잡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예. 자, 이제 개인 질문은 다 끝났습니다. 예.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보령은 참으로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산들,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축복받은 땅이라 하여 만세 보령이라 합니다. 이제 그 영광은 사라지고 복지, 문화, 교육, 경제 등 버거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보령의 시급한 현안이나 문제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시우 전 시장님. 네, 우리 보령이 현재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당면한 현안을 좀 말씀 주셨네요. 예. 네, 특히 지역 경제, 경제. 또 교육, 복지 등 여러 예. 가지 현안이 예. 있습니다. 저도 절실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마 저뿐만 아니라 옆자리에 같이 있는 예비후보 2분도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우선 우리 지역의 지역
경제, 지역 개발, 예. 복지 향상, 또 어려운 농어촌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또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 지원 방안, 또 문화, 교육 등 여러 가지 참 산적한 문제가 많이 있죠. 그리고 끝으로 어려운 우리 주변에 소외받는 계층들에게 희망을 북돋아 줄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 이런 참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대도시를 제외한 충남으로 보면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또 서산시를 제외한, 물론 홍성 예산 쪽에 내포 신도시는 조금씩 인구가 좀 늘고 있습니다만, 반면에 충남도만 하더라도 나머지 시군은 현격하게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지자체 시장인들, 저도 시장을 2번 역임했습니다만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또 기업을, 유망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참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물론 실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4년 다 됐는데요, 퇴임할 때 인구가 10만 한 5천 조금 못 됐어요. 그런데 오늘 현재 기준 인구가 10만, 전윤수 부시장, 참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10만 2,840. 그대로라는 말씀. 지금 김동일 시장도 인구 증가는 물론 유망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심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만은, 예,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복귀왕 예비 후보님, 아산시는 도시지표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첫 번째 시장할 때 당시 신준희 시장이 보령시 향후 2020년의 도시지표가 인구 20만 명이었습니다. 20만 명. 근데 2002년도치가 첫 번째 보령시장 당선됐을 때 도시지표를 재조정했습니다. 20만이 아니라 15만 명 정도로 재조정했다. 물론 도시지표라면 도로망, 또 주택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인구지표는 15만 명으로 저도 참 야심차게 뛰어다녔습니다만 2002년도에서 15만 명 도시지표를 재조정했는데, 지금 현재 16년이 지난 2018년 지금 어떻게 되느냐, 10만 2,800명인데 현 시장이 결코 무능해서 이런 추세가 온 것은 아닙니다. 전국 어느 지역이든 복귀왕 예비 후보님 시장을 2번 하셔서 잘 아시죠. 아산은 탕정면 이 한 단지만 하더라도 삼성 인구가 협력업체에 포함해서 무려 한 4만 5천 명 정도 인구가 더 늘어났어요. 보령은 누가 시장을 하더라도 현저하게 인구가 늘 수 있는 요인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유망 기업을 더 유치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망 기업을 유치해서 인구를 증가시키도록 해야 된다. 단 여기에 또 역기능이 있습니다. 비단 보령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곳이든 우리 충남도에도요, 수년 전만 해도 보령시가 신생아 출생률이 높았습니다. 사망률보다.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이런 도시 빼놓고는 오히려 사망률이 신생아 출생률보다 더 높습니다. 지자체별로 2명 아이를 낳으면 출산 장려금을 얼마씩, 물론 많고 지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3번째 아이를 출산하면 다른 지자체에 많게는 1,000만 원도 지급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1,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 3,000만 원을 장려금을 준다 하더라도 현재 부모들이 아기를 더 낳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게 참, 첫째, 아이를 낳으면 그 출생에서부터 영유아, 보육 문제, 이게 참 심각합니다. 절대적으로 이런 뒷받침을 댈 때 영유아라든지 신생아 출생, 또 이 교육 문제 이런 거는 지방자치단체만 가지고는 힘이 어렵습니다. 국가 또는
도지사 예비후보님 당선되시면 충남에 인구를 늘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실까요? 예, 지금 시간 관계상 교육 또 복지 문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 증가 또는 유망 기업 유치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복경 후보님의 질문은 이제 차례로 하시기로 좋았어요. 김기호 후보님. 공통이라. 근데 저는 이제 그 보조 MC로 출연한 거죠. 네. 우리 세 분 보령시장 후보님들의 저는 이제 도지사 예비 후보로 이 자리에서 우리 저 조금 아까 좀 격렬한 서로의 그 주장도 듣고 그러면서 6월 13일까지 아직도 한 80여일 정도가 남았는데 결국은 우리 도지사 예비 후보 과정에서 이제 한 분이 넘어졌잖아요. 예.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미안하기도 하고 저는 이 과정에서 손잡고 일으켜 세워드려야 된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대선배님이시고 우리 이시우 전 시장님 대선배님 또 뭐 우리 선배님 다행히 우리 후배도 생겼다 그래서 반가운데 이러한 열정이 우리 보령시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아까 이 시장이 말씀 주신 것처럼 지방 도시의 인구 소멸 현상 이게 시장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물론 발버둥 치는 거죠. 조금이라도 지체하기 위한 발버둥. 하지만 국가 전체 차원에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취하고 지방에 대한 경주 여건을 보조해주는 국가의 정책적 시스템이 없이는 지금과 같은 현상을 사실 막을 방법이 별로 없어요. 특히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또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이제 우리 시군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을 합니다. 도시계획. 근데 국가는 국토 종합개발계획을 세워요. 이거에 철학이 들어갑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부터 해서 노무현 대통령까지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국토 종합개발계획이라고 돼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그 철학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되고 천안 아산 지역에 근래 3년 동안 수도권으로부터의 이전된 기업이 불과 서너 개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지방에서 서울로 가고자 하는 기업들을 옛날에 뭐 울산바위가 여기쯤에서 쉬었다 갑시다 하고 그냥 머물러 있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는 것처럼 아이고 얘도 가까워요 하고 우리 천안 아산 지역에 붙잡아 놓는 사실 아랫돌을 빼서 윗돌에다 올려놓는 이런 꼴인데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정확하게 국가 균형 발전의 철학을 가지고 국가 전체의 발전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럴 때 지방의 도시 소멸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고 그것을 국가에 적극적으로 국정에 반영하는 역할이 이번에 제2국무회의가 헌법 개정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잘 운영이 되면 17개 시도지사가 지방의 현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런 정책들은 서울과 우리 충남이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유격을 둬야 됩니다. 서울은 제일 강하게, 충남은 중간 정도로 또 우리보다 더 군 지역이 많은 데는 우리보다 좀 더 여유롭게 해서 각각의 유격을 그 범위 내에서 정책의 탄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국가 정책이 변한다면 저는 보령시장이 그만큼의 권한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텐데 우리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시군의 도지사의 권한을 넘겨드리겠다라는 말씀 아까 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곧 시군의 독자성, 특성, 장점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는 말씀인 것이고 그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와드리는 도정을 하겠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모두에서 드렸는데 그렇게 도와드리면 지금 약점인 것 같은 보령시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어려움들이 저는 장점으로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까이 있는 이런 자연들 도시에서 못 즐기잖아요. 그리고 지방에 사는 그 여러 가지 혜택들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주면 서울에서 아이 키우는 것보다 보령에서 아이 키우는 것이 좀 더 아이들의 그 교육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부족할 게 없겠다라고 하면 굳이
올라갈 필요 없어요. 엄마 아버지 옆에서 살면 됩니다. 네. 이러한 조건들을 국가에서 그렇죠. 지원해 줘야 된다. 네. 저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제가 다 힘이납니다. 내가 신호등으로 내려오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교구님 지금 이제 가장 보령시의 현안 문제, 뭐 경제, 교육, 문화 등등 포함해서. 우선 그 우리 복기왕 그 후보님의 전에 아산시장을 하실 때 그 복지 부분을 제가 좀 베낀 게 있습니다. 벤치마킹한 것이. 네. 저희 장인 장모님이 87, 8세인데 아산에 거주를 하시는데 임용권, 목욕 임용권이라는 것이 3,500원짜리인데 1년에 20장을 받으시더라고요. 한 장은 목욕 3,500원짜리.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우리 아산시에서 준 거죠. 우리 시장님이 이제 벌써 시행한 지가 꽤 됐는데 한 장은 목욕을 하고 두 장은 어르신들 카트를 하고 석 장은 어머니들 미용 카트를 하시더라고요. 불만이 없으시고 그래서 대략 보령시 예산을 우리 약 한 22,000여 명 어르신들을 보니까 금액에 따라서 10억 원 안팎이면은 해드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고요. 또 그게 제가 도지사가 되면요, 도지사 공약 50%또 보조하신다는 거죠. 예, 거기 50% 매칭할 겁니다. 그러면 또 5억 줍니다. 예, 더 많이 드릴 수 있고요. 또 지금 대통령께서 공약한 사항이 뭐냐면은 고교생들 무상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기왕 그 후보님께서도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우리 지금 충남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 생애 첫 입학할 때 교복을 지급하는 건데, 광명시라든가 경기도권에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30만 원씩. 맞춰보니까 우리 보령의 중학생과 고등학교 입학생들이 약 1,600명, 한 4억 8천이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고교생들 어머니들이 그 호소하는 것이 하루 3끼를 먹다 보니까 너무 비용이 많다. 한 끼 정도 친환경 급식해달라. 계산해 보니까 약 2,500명 돼서 약 30억 정도 비용이 들겠더라고요. 1년에? 예. 그래서 그것도 김교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학병원이 정말 없어서 그 골든타임을 놓쳐서 생명을 잃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충대 병원장님하고 또 관계자들 전문가 의견 들어보니까 우선 아산병원을 응급센터 구축을 하는데 약 한 30억 정도 된답니다. 거기에 우리 아이들 소아과 병동을 포함시키고요. 또 하나는 산부인과하고 산후조리원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 싸게 아주 저렴하게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 어느 어린이집 유치원의 학부모들은 호소를 했습니다. 내가 10시까지 일을 하는데 9시까지 일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다. 방과 후에 밤 10시까지 애들이 그대로 놀면서 있는 그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부분도 지금 공약하는데 지금 담고 있습니다. 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또 그 이후에 우리 현 시장님께 질문을 2번을 던졌습니다. 지난 개소식 때도요. 인구 5,000명의 일자리를 5,000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무슨 경제 무슨 TF팀을 만들겠다 했는데 지난해 675명이 줄었고요. 지난 4년 동안 한 2,500여 명이 인구 감소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인구를 많이는 못 늘리더라도 정말 그런 일을 했는가? 그분이 화성경마장도 유치한다고 그랬고 또 뭣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지금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도자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 철학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하다가 중단되는 사태를 보면서 참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보령이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리고 서해안의 중심도시가 된다고 했는데 중심도시가 되지 못한 것은 저는 시장이 무능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장께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래서 이번 6.13 선거를 통해서 저는 우리 시민들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정말 애쓴 흔적이 있는가? 또 우리 교육과 또 우리 아이들 또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또 제가
두 번째 장애인 복지산업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보령에 8,600명이 등록된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전부 뿔뿔이 흩어져서 그 단체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묻고 한 자리에서 일하고 목욕하고 치료하고 297억을 들여서 체육관을 짓고 232억을 들여서 스포츠 테마파크를 하는데 우리 8,600명의 우리 장애인들이 쉴 곳 공간이 없고 일할 곳이 없어서 저는 그것도 공약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을 할 것이 저는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고요. 급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하나하나를 챙겨가는 또 그분들의 소리를 듣고 거기 행동하고 따뜻한 마음을 주는 그런 김기호가 되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기호 후보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최진봉 후보님. 예. 거의 공약 발표회처럼 이렇게 돼가는데 시청률 떨어집니다. 시청률 떨어집니다. 아니 이제 사실은 사회자님, 말씀들을 다 들어보시면 뭐 가장 뭐 사회자님 제가 영예를 구합니다. 현재 보령이 가장 안고 있는 현안 중에 정말 좀 해결해야 될 과제, 교육, 참 복지 이런 문제, 경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김기호 예비 후보께서는 물론 그 점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후자에서는 내가 시장에 되면 이런 것을 펼쳐나가겠다. 향후 공약 문제도 좀 언급하네요. 저는 이 제한된 시간에서 공약 문제는 전혀 언급을 않겠습니다. 왜냐? 자칫 예비후보 신분으로 야심찬 공약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굳이 언급을 않겠다는 것을 여러분 양해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최진복 후보님, 예. 보령시의 현안의 문제점. 우리 복경 도지사 예비 후보님께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듯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인구 감소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보령의 현안의 문제는 보령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지역에서는 출산율이 증가를 하는데 보령에서는 출산율이 감소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보령의 현안이 되겠죠. 보령만에. 그런데 뭐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동일하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충청도도 그렇고 뭐 서울도 그렇고 경상도도 그렇고 뭐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고 해서 뭐 공이 문제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출산율 저하라든가 인구 감소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홍성의 인구가 증가한다. 예를 들어서 충청도의 인구가 증가한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 충청도가 출산율이 높아서 증가하는 게 아니고 내포 신도시나 아니면은 세종시 뭐 이런 것이 생겨서 정책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적절하게 잘 표현을 해주셨듯이 사실은 이 자치단체는 발버둥을 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근데 그게 이제 그 보령에서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이 발버둥을 친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보령 시민들이 시장한테 너 출산율을 높여라, 인구를 증가시켜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저는 슈퍼맨을 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왜냐면은 보령시장으로서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정책이라든가 뭐 가용 자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그 이상을 넘어서 이제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그런 것보다는 이제 열심히 보령에 대해서 아직은 이제 뭐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미약합니다. 부족하고 그렇지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보다는 이제 얼마나 왜냐하면은 보령시나 아니면은 정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결하고 하는 시대는 이미 이제 좀 지났지 않나. 왜냐하면은 정부라든가 아니면은 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되는 것은 뭔가 이제 시민들하고 같이 소통을 해가면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얼마나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보령시나 시장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보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해양 자원이 있잖아요. 그런 해양 자원들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해양업에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잘 소득을 많이 창출을 시킬 것인가 그런 거를 고민을 하고 또 이제 보령시에 이제 관광 자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광 자원은 연탄 없는 굴뚝 없는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산업입니까? 잘만 개발해 놓으면은 얼마든지 계속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게 관광 자원인데 천혜 자원을 가지고 있다 보령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제 그런 관광자원을 잘 개발을 해왔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계속 관광 보령으로서 위상을 계속해서 높이고 또 해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과연 시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은 앞으로 보령이라든가 또 이제 지방 분권도 마찬가지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방 분권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발전 방향을 놓고 계속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이제 우리 복경 후보님께서도 또 이제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같이 이렇게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시가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은 앞으로는 이제 더 이상 발전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시나 정부 주도적으로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좀 더 시가 앞으로는 이제 시민들의 의사에 대해서 더 귀를 기울이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잘 인식을 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역시 민심이 천심이다. 예, 제가 조금 끼어들면요. 뭐 경험하셨으니까 시장을 뽑아놓고 우리 주민들은 많은 것들을 요구할 거예요. 우리 시민들은. 근데 시장한테는 도깨비 방망이가 없어요. 수많은 요구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집안의 살림살이처럼 한정된 재원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저 녀석 저거 다 할 줄 알았더만 똑같네. 대통령 새로 뽑았는데 뭐가 변했지? 한정된 재원 속에서 하던 일은 계속 해야 되고 새로운 일을 찾아야 되는데 이 찾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정치인들에게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압력을 주고 있어요. 도로 하나 뚫고 이거 그때 내가 뚫었어. 건물 하나 지어놓고 이거 그때 내가 지었어. 내가 지은 게 아니죠. 세금으로 지은 거죠. 하지만 시장이 정책의 우선순위에 그것을 세웠을 뿐이죠. 근데 그런 것은 과거 개발 시대의 역할입니다. 수많은 인프라를 도시 인프라를 건설해놓고 그 도시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세금을 써야 되는 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우리의 걱정거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공약의 압력을 많이 받고 있고 우리 보령 시장님 후보들께서도 길 뚫어라, 다리 놔라, 무슨 시설해라 라는 압력을 많이 받을 텐데 이제는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분권도 민주주의 가치 그리고 보령에 참여하는 것도 결국은 민주주의 가치 아닙니까? 이 속에서 행복은 상대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적 가치잖아요. 보령에 사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것. 보령 시민의 행복 지수를 어떻게 높여낼 것인지 중심으로 고민을 하고 저도 보령 시민의 행복을 어떻게 높여드릴까라는 고민을 하는 그런 도정이 어떻게 되면 만들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복경 후보님 말씀 중에 정말 제가 이제 고개가 끄덕여지는 게 길을 좀 그만 뚫었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어요. 내비도 못 찾고 저도 모르겠어요. 너무나 길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 길이라는 게 공로인데 희한하게도 저는 이제 충남 서천이 고향입니다만 그 신장로길에 이제 포장을 했어요. 포장을 할 때는 그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포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대를 했죠. 근데 희한합니다. 그 길이라는 게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길 뚫어놓으니까 동네 주민들이 그 길로 해서 밖으로 나가요.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가더라고. 그래서 길 뚫을 필요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예,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보령의 관광산업, 농어민 소득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건 네 분들 말씀을 들어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통 질문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서해안 시대를 이끌어갈 곳이 보령인데 사실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고장이라는 얘기도 있고 몰락하는, 즉 쇠락하는 전국의 9개 도시 중 하나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령을 살릴 보관이나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보조 MC 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보조 MC. 사회자님, 예. 언급하신 내용 중에 전국의 9개 도시가 쇠락하는 전국. 쇠락하는 도시다 그랬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합니다. 예. 어느 채널에서 예. 어느 계층에서 평가했는지 모르지만 시장을 두 번은 역임자로서 동의를 않겠다. 예. 왜냐? 오늘의 이 현실이 비단 보령뿐 아니다. 전 앞에서도 많이들 거론해 주셨네요. 예. 공통적이다.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 아마 그게 전국이 아니고 충남일 거예요. 인구 소멸 위험에 대상하는 도시들을 아마 그렇게 충남에서인가요? 표현을 했을 텐데 기본적으로 군 지역은 전 지역이 다 해당된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조금 마무리를 시세가 약한데도 마무리한다면 사회자님, 보령도 향후 좀 더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서해안 시대 정말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도 내딛고 있죠. 가장 국책사업입니다. 국도 36호 보령 청양간 도로 2020년이면 완공됩니다. 또 국도 21호 보령 서천 도로가 2019년이면 완공되는데 단 계획이 변경돼서 우리 참 보령 시민들한테 크나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데 이것도 개선해야 돼요. 물론 국책사업입니다. 여러분 웅천에서 주산까지는 4차선 확장할 계획이 없습니다. 4차선 지금 현재 남포 웅천과 같이 4차선으로 국책사업 계획을 바꿔서라도 4차선은 조기에 착공해야 되고 완공돼야 될 것이다. 그리고 국도 40호 보령 부여간 도로도 당초 2022년도 목표보다 상당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국책사업입니다. 또 거기서 곁들여서 국도 40호라 하지만 성주 우회도라고 합니다. 성주 우리 공원묘원 지나기 전에 산거리에서 남포 방향으로 터널을 좀 개설해서 이용하게 되는데 이것도 국책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2012년, 2022년도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상당히 딜레이 될 것 같은데 이 또한 조기에 앞당겨 준공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국도 77호 연육교죠. 보령 대천항에서 원산도까지가 제1공구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이 47%입니다. 안면도에서 태안군 영목까지는 지금 이미 교량으로 상판까지 다 공사는 끝나고 이 구간은 2021년도 완공인데 거기는 현재 63% 공정을 이루고 있어요. 네. 전체 57% 공정을 이루고 있는데 이 77호도 같이 완공이 됐을 때 비로소 보령과 서태안이 같이 상생 발전하는 그런 여건이 될 때 지금보다 좀 상당히 변하고 오지 않을까. 물론 도로망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 보령도 앞으로 향후 발전 잠재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77호가 내년 개통이잖아요. 아니에요. 77호는 연익교 사업이거든. 예, 연익교. 예. 2019년도 계획이었는데 우리 보령에서 안면도까지는 보령에서 원산도까지가 2022년도 완공됩니다. 예. 조금 더 앞당긴다면 2021년도 예. 완공 계획. 특히 제가
이제 보령 시민 잠깐만요, 사회자님. 우리 보령 시민들이 또 우려하는 게 있습니다. 국도 77호 네. 개통되면 참으로 정말 참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이다. 단 그렇게 되면 태안 쪽으로 예. 역기능이 있어서 보령이 많은 관광객들이 예. 태안 쪽으로 좀 많이 빠져나갈 것이다. 그런 우려를 하는데 이 도로 개념이 그렇대요. 우리 박규영 예비 후보님, 도로가 좋아지면 한 예를 들어 보령에서 해운대 예전 같으면 1박 2일 코스가 잠깐 패칭하는 그런 여건이 관광이 변화가 옵니다. 예. 머물러 숙박을 안 하고 비단 보령의 입장으로 봐서는 대천에 와서 어항에 와서 1박도 하고 그 다음에 떠나주길 바라는데 사실 도로가 발전되면 그런 역기능도 있습니다. 예. 박규영 이비훈 예, 무주구천동 계곡이 너무 좋잖아요. 무주구천 옛날에 좋죠. 도로가 안 좋을 때는 최소 1박 혹은 2박까지는 기본적으로 하고 여름 휴가를 하고 가는데 이제는 도로가 뚫렸으니까 인근 가까이에 도시에서 밤에 자고 낮에 잠깐 들려서 계곡 물만 어지럽혀 놓고 가고 이런 현상들이 사실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인식을 같이 네, 해주시면 네, 네. 그리고 곁들여서 우리 지역에 특色있는 사업에 물론 참 우리 지역에 78개의 참 비경이 있는 섬들 차원이 있습니다. 예. 물론 제한해서 개발을 좀 억제해야 될 섬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앞으로는 도소를 낀 관광 비전 사업들을 많이 해 나갈 때 뭔가 변화하지 않을까. 이거는 김기호 후보도 동의합니까? 우리 도소를 물론입니다. 예. 우리 최진도 그래요?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아 그래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아니 이제 이슈 보령시장 전 보령시장이 말씀하시는데 77호 그러니까 저 연립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시민 보령 시민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빠져나갈 거. 제가 순서 대석 해도 되죠? 예. 제가 원산도에 지난해 여름에 가을에 들어갔는데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선유도를 갔다 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유도를 가서 2시간 동안 서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령과 안면도 14.1km 이 구간에 원산도 부분이 중요한 3개의 리가 있는데 그 종단도로는 되는데 그 지선 횡단도로가 없다.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농어촌 체험마을을 만들어 달라. 그 다음에 올레길을 만들어 달라. 또 거점항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요. 아 정말 저분들의 목소리가 저분들의 진실한 이야기가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뚫리게 되면은 지금 원형 로타리 계획을 하고 있는데 원형 로타리 들어가고 나오는 데가 대천 해수욕장의 중심부입니다. 그곳이 막히면 전체 막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공약 그 발표를 출마 선언할 때 TF팀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최고 먼저 짚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왜 할 수 없다, 왜 불가능하다라고 자꾸 패배의식을 짓는지 저는 그게 참 답답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할 때 능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시민들한테 희망과 그 가치를 줘야 되는데 할 수 없다, 어렵다. 그게 아니라 어렵지만 우리 함께 풀어가 봅시다. 이런 말을 갖고요. 350에서 많게는 약 500만 명 이상이 원산도에 온다고 하는 용역보고가 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우리는 정말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복교왕 후보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약점을 강점, 저는 말을 바꿔서 위기를 기회로 삼을 우리 보령의 섬처럼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가장 낙후된 도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때 정말 가슴이 아팠고 답답했습니다. 서천과 공주 대전간 고속도로가 있고 당진과 지금 예산 대전간 고속도로가 있고 그래서 우리 보령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지사님 후보님이나 전에 박수현 후보님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충청 산업문화철도 이야기를 하는데 보령서 281km가 되는 동서간, 보령, 세종,
문경 울진 간 고속도로를 정말 했으면 좋겠다.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은 아마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임기 내에 아마 설계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아니면 설계까지 가능하지 않겠나 비슷한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보령의 지금 문제는 그 교통 문제가 참 중요하고요. 아까 우리 이시우 시장께서 말씀하신 78개 섬 중에서 약 65개가 무인도에 또는 가까운 섬들인데 당연히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천 해수욕장의 열악한 환경, 지금 40호가 끝나는 지금 설계 중인 개화와 옥동 간의 구간에서 원래 중장기 국도대체 우회 도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남포 3연간 도로를 반드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웅천 주산간 도로도 안 된대. 그 교통량이 적대. 이게 아니라 교통량을 만들고 할 수 있게끔 우리 보령신항이 안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정부에서 물동량이 없잖아요. 우리 얘기는 니들이 먼저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 물동량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맞습니다. 보령신항과 세종 간의 도로를 놓으면요, 청주라든가 그쪽에 있는 물동량이 통영까지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어렵죠. 힘들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 만들어낼 수 있고, 도지사님 바지가락 붙들고 정부 쫓아다니면서 이거 해줘야 됩니다. 이거 대통령 공약입니다. 또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뭐 연육교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저도 그 질문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대천을 그냥 지나가고 어떤 패싱의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 연육교가 도로가 건설되는 거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지금 밴드를 만들었는데, 삼거리 문화를 만들자라고 하는데 저는 오거리 문화를 만들자. 오거리 문화는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잘거리, 살거리. 우리 보령에서 먹거리를 만들고, 볼거리를 만들고, 또 놀거리, 즐길거리를 만들고, 살거를 만들고, 잠자는 곳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 보령에 오거리를 만들자라고 하는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충분히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잘거리가 되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보령 대천 해수욕장과 무창포를 합치면은 하루 저녁에 약 20만 명 가능한 숙박시설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바다 올림픽도 할 수 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우리 보령의 천혜적 환경, 정말 산들 바다가 어우러진, 이중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오성지간의 만세 영화지지라는 그것을 우리는 품고 만들어가고 준비하면은 우리 2천만 3천만 관광객이 와도 그분들의 호주머니를 우리 소득의 가정에 저는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최 변호사님. 예. 지금 연육교 국도 77번 국도 개설했을 때 그 안면도에 이렇게 관광객을 뺏기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문제죠 지금 말씀하시죠? 아닙니다. 그것은 뭐 그건 같은데, 저도 보령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이제 무엇을 차별화할 것인가, 우리 보령에 안면도에 가는 것보다는 이 보령에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도록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될 부분인데, 이제 안면도도 보면은 굉장히 좋은 해변과 백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가끔 가보는데 이제 해송이라든가 이런 게 참 보기 좋고, 가면은 또 이제 머무르고 싶다, 하루 정도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좋은 자연 경관이라든가 그런 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안면도에서 갖지 못한 우리 보령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면도는 섬이잖아요. 섬인데 섬 외에 이제 서산이나 당진도 문화가 있을 텐데 그거를 안면도로 가져오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보령은
문화가 있거든요. 굉장히 유구한 문화들이 있고 또 이제 안면도가 가지고 있지 못한 산과 또 내륙에 이렇게 보령호라든가 뭐 청천 저수지라든가 이런 좋은 물들이 내륙에 이렇게 좋은 이제 그 보령댐이라든가 저수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관광뿐만 아니라 관광에 녹여서 이렇게 잘 개발을 해서 안면도가 가지 못한 보령만의 것을 이렇게 특성화 시켜가지고 관광객들이 안면도보다는 보령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보령이 안면도가 가지 못한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해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해안뿐만 아니라 내륙으로 전체적으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뭐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관광과 관련해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보령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조 MC 차례입니다. 보조 MC 어렵네요. 되게 어려운 자리에 불러주셔가지고 제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나 스스로 찾아 먹어야 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목수도 대모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어도 그 대모도가 잘해야 목수가 일도 잘한다. 그래서 대모도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뭐 패싱 혹은 뭐 태안과의 경쟁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은 좀 덜 해도 될 것 같아요. 서로 특성이 좀 달라요. 그 태안 안면도는 그야말로 자연경관 중심인 것이고 대천의 특성은 우리 저 충남의 해운대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서울에서도 가장 가까이 그러면 경포대와 대천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상징이 있어서 약간 도시형 즐길거리 이런 것들이 대천에는 특징으로 자리를 잡고 태안은 태안대로 그 사고를 비롯해서 자연 경관을 그 경쟁력으로 갖게 되면 상호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다만 서로 그러니까 태안을 가도 똑같고 대천을 가도 똑같다라고 하면 같이 망하는 건데 태안에서는 이런 장점이 있고 대천에서는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 길이 좋아졌어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여기에서 하루 저기에서 하루 이렇게 할 수 있다. 저 펜션에서 하루 자다가 밤에 젊은 친구들은 대천에 있는 나이트클럽 가볼까? 거기에는 젊은 남녀 청춘들이 놀러 왔을 텐데 그리고 갔다가 택시 타고 돌아오는 거죠. 그럼 택시 기사도 좋고 숙박도 좋고 저는 이런 시너지가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해요. 근데 그게 지금 보령시가 가장 잘 갖추어져 있으면서도 그래도 내심 보령 시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분께 한마디씩 한 말씀씩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짧을수록 좋습니다. 이시우 전 보령시장님 하십시오. 자리에 서 주신 더불어민주당을 아껴주시는 각계 인사 여러분, 비록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를 즈음해서 이 자리에는 도지사 예비후보, 또 보령시장 예비후보 함께 자리했습니다. 물론 당내 경선이란 절차를 끝나고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의 무거운 칩을 걸머쥐고 본선에 출전을 이제 후보자들이 결정되게 됩니다. 제가 앞서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번 경선 결과가 어떠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대 후보를 비하거나 폄하하거나 절대 않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소신만 우리 당내 당원들한테 또 시민들한테 밝히고 힘차게 내딛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조금 좀 외람된 얘기지만 제가 경선을 통해서 만약 후보자가 된다면 기필코 이 지역의 6.13 지방선거 도의원, 기초의원까지 같이 도지사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함께 더불어 승리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본선에서 출마해서 당연히 승리해야 되겠습니다만 서로 뜻을 못 이룬다 하더라도 저에게는 당선돼도 마지막이요 낙선돼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제가 경선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선택을 받지 못하면 이 세 후보 중에서 경선을 통해서 선택받는 승자를 위해서 저 함께 원팀으로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단 제가 만약 경선을 통해서 당내 후보로 결정된다면 두 후보님도 함께 똑같이 원팀이 되어서 이 지역의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이제 복경 후보님. 오주영 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후보님으로 하시죠. 김기호 후보님. 아까는 먼저 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눈치가 없어가지고 아니, 상황 그러니까 파악이 좀 덜 돼서 실제로 본 게 좀 연세가 있으시네. 기억. 우리 복교왕 후보님을 보면은 제가 참 아산에 그 30 지금 한 2, 3만 명 되지요? 더 되시나요? 32만 8천. 32만 8천요. 그런데도 이 교육에 대한 애정을 정말 많이 가지셨더라고요. 왜냐면은 아산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천안으로 가니까 그러면 우리 보령은 정말 그 아산시장님 하신 우리 복교왕 후보님의 정말 복지, 교육 여러 부분을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봤고요. 그 도전 정신이나 그동안의 삶도 참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관리 속에서 정의로운 결과에 우리는 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부한테 또는 우리 시한테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은 그 지도자는 큰 의미가 없다, 또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약속을 지키고 서로를 응원하고 이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말보다는 실천이고요. 우리 시민들의 뜻이 모아진다면은 정말 함께 한다면은 무엇인지 저는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이 나오는 것이 정부와 또는 지자체와 또 우리 시민과 의회와 함께 협력을 해서 서로의 권력을 나누고 서로 함께 협조하면서 만들어가자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바꾸는 저는 자치분권 개헌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저는 어떤 결과가 되든 간에 공천 심사에서 제가 컷오프가 되든 또 다른 경선에서 또 거기에서 제가 지든 저는 당의 노래에 따르겠습니다. 말 갖고 장난하지 않고 정말 약속을 지키는, 그리고 저 김기호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치 생명을 걸고 이번이 저는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 저 김기호가 5번째 선거에 도전하면서 저 죄송한 우리 어머님 또 우리 아내와 자녀 그리고 저를 도왔던 동지들한테 마음의 빛을 갚을 수 있고 우리 보령이 쇠락하는 도시로 분명히 발표가 됐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새로운 보령을 만들고 정부에 힘이 있는 여당의 시장 후보라면 저는 한 가지를 도지사님과 정부와 대통령님께 건의를 해서 뛰어다니면서 우리 보령의 새로운 동력과 활력을 찾아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한테 희망을 갖고 이번 지방선거에 임해 주시고 저 김기호가 부족하고 모자란다면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한테 채워주시고 충고 주시면은 그 고언 다 받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사랑을 이번에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보령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김기호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최 변호사님. 저는 그 정치 발전이 없으면은 국가든 사회든 발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선진국의 한 지표가
이렇게 정치가 얼마나 좋은 정치인이 있고 정치가 얼마나 공정하고 깨끗하게 되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저도 이제 원래는 정치에 크게 관심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은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통스럽지만은 먼저 첫 발을 디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거라는 것이 공정하고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좀 더 깨어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돼서 진짜 좋은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비단 제가 아니고 그 어떤 사람이 아니어도 시민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면은 참 좋은 일꾼으로 일할 수 있겠다, 보령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다, 아니면은 충청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겠다, 이런 후보가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지지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보조 MC 오늘 보조 MC로 출연한 충남지사 예비후보 복귀왕인데요. 제가 참 잘 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말로는 시장 군수를 보좌하는 보좌관이다라는 각오로 도지사 역할을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 자리에 서보니까 정말 그게 맞다. 우리 생활의 현실은 바로 우리 시장님들 후보, 이 고민이 우리 보령 시민의 고민이고, 이것이 모아지면 충남 도민의 고민인데, 충남도의 행정이 이 시정과 군정과는 다소 좀 동떨어져 있는 모습을 그간 보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 보령시장 후보님들과 함께 나란히 앉아서 보령을 걱정하는 이런 각오로 저는 충남도정을 펼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그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철학과 가치에 부합되는 길이고, 우리 원팀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도지사 후보들끼리도 지금도 경쟁하고 합니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6.13 승리를 위해서, 6.13 승리는 자치분권 시대를 여느냐 못 여느냐의 그런 갈림길이 되고, 문재인 정부가 이제 갓 활주로 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갈림길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륙 여부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성장하느냐 마느냐이고, 그리고 4월 말 남북정상회담, 5월 말 북미정상회담, 이 이후에 통일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러한 그 분기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6월 13일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을 연다라는 생각으로 복귀왕 벼슬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확대시키고 우리 충남도민의 권리를 높이는 길에 함께하겠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보령시 고민, 보령시민이라는 마음으로 함께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즘 저는 참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공짜 없구나. 예, 우리가 싸운 거, 민주를 일으켜 세운 거 공짜 없구나 그렇습니다. 평창에서 시작된 평화의 메시지가 완코리아가 되고 완코리아에서 완월드로 평화의 메시지가 세계 방방곡곡에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가슴 뭉클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고요. 결국은 네 분 말씀 들어보니까 머슴하려고 하는 거네요. 근데 그렇게 뭘 그렇게 머슴들을 하시려고. 네, 참 네 분 너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네 분 말씀 뒤에는 내가 시장이 되고 내가 도지사가 되면은 백성을 하늘같이 위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맹자님이 그러셨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민위기 사직
차지 군위경. 민익이 백성이 제일 귀한 것이요. 차직. 그 다음이 사직이다. 군위경. 임금은 제일로 가벼운 것이다. 이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6월 13일 보령시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습 제대로 뽑읍시다. 네 분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소만에서는 잠깐만요. 우리 보령시장신문사에서 지역의 문화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 처음으로 시도했습니다. 오늘 이 선관에도 와 계신데 오늘 김동일 시장님과 조양희 후보님도 초청을 했었으나 군인들 4등에서 못 왔다는 걸 양해 말씀을 드리고 저 뒤에 아까 소개를 못드린 유남실 후보님께서 끝까지 시청했던 우리 유남실 후보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기 전에 기념 촬영과 보령시장신문에서 보령을 위해 더욱 힘내달라고 우왕청심화를 하나씩 드리면서 화이팅을 하겠습니다. 예, 하나씩 드시면서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오늘 그렇지. 예, 예, 보령을 더욱 힘내고 충남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님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 건승하고 승리할 수는 없지만은 말이라도 자 우리 모두의 건승을 위하여. 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 녹화된 부분은 영상이 편집이 된 대로 방송에 보령시장신문에 올라가겠습니다.